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당 외에 다른 당 의원들도 같이 발의를 했지만요.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국가, 민족, 인종, 국적 뭐 등등 이런 것들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만 들어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뭐 법으로 만드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반대하는 건 또 뭔가 싶기도 하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유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상당히 오래된 논란인데 이번에 정의당에서 발의한 거는 뭐 다른 지금까지 발의됐던 법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항상 17대 이후로 계속 발의를 해왔는데요. 예. 이번에는 예를 들면 학력, 인종, 성별, 뭐 장애, 연령 등 수많은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법안이고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또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적인 의미만 있나요? 아니면 뭐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 있나요? 처벌 조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매우 협소한,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뭐 예를 들면 사용자 같은 그런 경우이고 보통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이제 해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의를 하려면 의원이 10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의당 의원이 6명이고 나머지 4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하고 이제 각 다른 정당에서 열린우리당하고 한 당이 기본소득당인가요? 네네네. 예,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면서요. 의원들 10명 모으는 것도. 어땠습니까? 의원들 반응이? 장혜원 의원님이 이제 나서서 이 10명을 채우는데 좀 발벗고 나서셨는데 한 분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서 뵙기도 하면서 그렇게 10명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명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좀 선언적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은 법안인데 왜 10명 채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미통당 같은 데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성적 취향을 빼고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성적 취향이 빠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공약이기도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앞으로 적극적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뭐 많은 사실 그 종교계의 오해도 조금 있는 편이고 이런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이제 커다란 권력을 가지게 했는데 되려 그 가진 것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해야 할 일을 피한다면 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인가요? 계속 좀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적 지향 이게 어떻게 콕 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동성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게 그냥 단순한 심리적인 부담감입니까? 아니면 종교계의 압력입니까? 뭐라고 보세요, 이 부분은?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 측과는 이제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지향을 갖고 있는데 보수적인 좀 개신교 계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 이제 심상정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미 이런
교회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대화하고 또 오해가 많거든요. 네. 뭐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데 그런 거잖아요. 뭐 보수적인 개신교 쪽에서는 아니, 성경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우리 뭐 반대한다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네. 그 사랑을 차별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도 해석이 각자 다르시고 네. 네, 종교인들마다 의견이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KBS 뉴스를 보면은 네. 국민들은 사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상당수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꽤 높은 비율로 찬성을 하는데 88%죠. 예, 네. 근데 의원들은 거의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예, 국회에서 넘기가 힘든 어떤 턱이 아닌가, 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돌파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은.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도 반대도 어찌 보면 심했던 과거가 있었고. 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해서 인식도 충분히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국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이제 약간 좀 너무 과거를 생각하면서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는데.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도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문제가 청년 세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가지고 로또 취업 방지법 이런 것들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직접 당사자이시기도 하셨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1분만 쭉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사실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게 없었더라도 이 청년들의 불만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청년 세대는 사실 좀 주변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고 네. 대학이나 어떤 첫 직장이 정해지면 그게 그대로 계급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네. 어릴 적을. 네. 절대 풀리면 안 되는 세상을 살아왔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어떤 정규직화가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가지는데 없는 사람은 겨우 버텨내는 것만 가능한 그런 세상. 그리고 또 착취하고도 혁신이라 주장하는 세상. 네. 또 상위 1%를 향할 이런 분노를 교묘하게 깨어내어서 어찌 보면 나랑 똑같이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주변의 또 다른 나를 보고 박탈감을 느끼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됐다. 대통령이 갔다고 해서 거기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정규직 전환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도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전 사실 이게 되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두고 또 미통당 이제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규직화 철회해야 한다. 네. 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공동체 질서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도대체 누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 세대의 갈등을 뭔가 정쟁의 도구로 그리고 또 정부 비판의 근거로만 삼아서 재미 보고 있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는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법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비정규 노동의 실상이 지난 10년 이상 이루어진 어떤 비정규직법 개혁이나 친재벌 정부의 친기업 노동 정책 그리고 또 국회 수수방관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월급 조금 주려고 비정규직 사행하는
그런 관행을 뿌리뽑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비정규직의 암시장처럼 되어버린 불법 파견이나 간접 예. 고용을 좀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확법을 이제 저희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의원이 발의를 하셨었는데 네. 이게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해서 예. 비정규직의 어떤 무분별한 양상과 확산 이런 것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는 그 로또 취업 방지법 이게 대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약간 공공기관에 예. 문제 본질을 좀 살짝 비껴나가 있었습니다. 네.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가고 있다. 어떤 네.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이 예. 그 한 회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이제 휘어잡고 있는 이런 불평등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이렇게 네. 그냥 로또 취업 방지법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이름을 내걸고 그때 한철 장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장사하는 느낌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겠네요. 어려우셨죠? 2번입니다. G7. 자, 커피 쿠폰 당첨자 목록은 김경래 최강시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려두겠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하시고요. 6월 30일 화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옵니다.